가 나더라고요. 삼촌, 젓가락은 이렇게 잡아야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알아야 돼. 내가 구구단 외우라고 한 거 있지? 그거 다 외웠어? 다 외워야 놀아줄 거야, 삼촌. 나 이제부터 영어 배우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삼촌도 영어 가르쳐 줄게. 알파벳부터 배워보는 거야. 딸은 누나처럼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학교에 다녀오면 훈이를 가르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면서 보호자의 노릇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이는 딸의 반응에 희노애락을 오고 가며 기뻐하기도 하고 시무룩해하기도 하고 항상 학교 선생님 노릇을 하는 딸 때문에 학생이 되어 매번 혼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네요. 덕분에 우리 딸의 장래희망은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그 꿈은 반쯤 이루어져서 학원 선생님으로서 애들을 가리키는 직업을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듣는 말은 똑같았지요. 죄송하지만 성과가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수사가 진전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셔라.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다. 이런 말들을 하셨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들 저들도 지쳤던지 찾아오는 간격이 점점 커졌음에도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이미 훈이는 우리 가족이었고 저도 딸도 저희 부모님도 너무 정이 들어버려서 보낼 생각만 하면 슬퍼졌었거든요. 딸이 가끔씩 훈이 삼촌 진짜 엄마 아빠 나타나면 이제 훈이 삼촌하고 못 사냐고 시무룩해져서 물어볼 때도 있었고요. 저희 가족이 훈이를 정말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여져서 그런지 경찰들도 점점 드물게 찾아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입양을 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좀 알아보라고 관련 부서에 연결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가족으로 드리는 것은 선뜻 결정을 하기에는 쉬운 것은 아니었던지라 어영부영하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쪽을 택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딸과 훈이는 학교 놀이를 하면서 학습을 다졌고 그것은 공부로 이어졌으며 학원을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우등생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교권 안에 들기도 할 정도였더랬죠. 딸은 목표로 했던 교대는 떨어졌지만 나름 서울 소재의 좋은 사범대학에 입학했고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고시라는 높은 벽을 뚫지는 못하고 다른 길을 알아보았는데 일단 학원 강사를 하게 되면서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열심히 일하고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이 가득하던 때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어요. 대학생 때부터 만났는데 이제 그이랑 나도 졸업하고 나도 돈 버니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한테 소개시켜드린 후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때 딸은 고작 26살이었어요. 뭐 예전에는 꺾인 나이라 시집가서 애도 둘 정도 낳은 나이라 하지만 제 눈에는 마냥 우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서 고작 26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하게 키운 딸이 다른 남자에게 가겠다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그래도 딸이 행복하다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 남자친구가 지금 제 사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겉으로 딱 봐서는 번드르르하니 아주 바르고 예의 바른 모습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훈이를 처음 보고도 다정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인성적인 면도 괜찮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연 속다르고 겉다른 본성을 지닌 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 사위하고 술 한잔 하기로 억지로 밀어붙여 약속을 잡아 좀 더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었죠. 고리타분하긴 했지만 장인과의 술자리가 어렵고 싫다는 사람, 제가 머리를 써서 마련한 자리였긴 했었죠. 딸 가진 아빠란 도리어 딸로부터 독립하기 쉽지 않은 존재더라고요. 사위는 알코올이 약했던지 한 잔 들이키자 시뻘겋게 달아오른 긴장된 얼굴로 줄줄이 자신의 배경을 암송으로 읊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회사를 경영하시는 아버지 아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자란 편입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어렸을 적부터 스스로 목표를 쌓고 얻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넉넉하게 자란 편치고는 생활력도 강하고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잡초 같은 근성도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그 근성으로 승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라며 줄줄이 읊는데 여전히 표정은 얼어있고 입만 나불대는 모습을 보니 영 신뢰가 가진 않았지만 일단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 집안으로서는 합격이고 저렇게 암송이라도 준비해서 줄줄이 읊는 정성으로 우리 승희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 의지로 보이니 뭐 일단은 소갈맹이도 후한 점수를 주기는 했습니다. 뭐 저랑 딸도 가난하게 산 건 아니지만 저런 부잣집에서 엄마 없이 혼자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지적으로 7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삼촌하고 함께 자라온 제 딸을 괜찮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소중한 제 딸이 괜히 부모 때문에 책 잡혀서 고생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긴 했는데 녀석이 우리 잘난 딸 승희한테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운 모양인지 굳이 집안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술 기운이 들어가자 딸꾹질까지 옵션으로 해대며 눈 풀려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술이 만일을 하나로 만드는 탁월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제가요, 장인어른, 제가 말입니다. 딱 겉으로는 풍족하게는 살았지만 솔직히 제 맘 열어서 보여드린다면 우리 부모님 사이가 아주 냉랭하고 거의 남남이다 싶은 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버지 사업하신답시고 집하고는 담 쌓고 회사 일밖에 모르는 양반이라 거의 회사에 사시다시피 하시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실 때도 숱하게 많았고 뻑하면 해외 출장도 많이 가셔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단 1도 없다고요. 우리 엄마라고 그런 아빠 돈 많이 벌어준다고 가만히 있을 양반 같아요? 가사 도우미 부리고 돈 마음대로 써도 성에 안 차고 맨날 나 들들 볶으면서 성적에 집착하셔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게요. 끝내는 저 초등학생 때 필리핀으로 조기 유학 보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아빠에게 유일한 아픈 손가락인 동생이 있었는데 저도 어렸을 적이라 삼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조부모님이 머리가 평범하지 못해서 존재에 대해 쉬쉬하다가 어영부영 출생신고도 안 한 삼촌이 있었는데 조부모님께서 건강이 성치 않게 되자 나중에 맏며느리인 우리 엄마 짐덩이 같던 시동생 건사하는 대가로 조부모님한테 한미천 재산 받았고 그걸로 다 무너져가는 친정 살렸는데도 스트레스 쌓인다고 맨날 불평불만 늘어놓다가 결국은 외출해서 잊어버렸는지 어찌했는지 그렇게 잊어버리고 와서 싹싹 빌고 납작 엎드려서 겨우 이혼 모면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때 저희 삼촌 찾겠다고 몇 년간 수수문에 광고지 뿌리다가 끝내는 못 찾고 소갈이 하시다가 남들 눈의식 하다가 완전히 무늬만 재결합했지 남남처럼 살았다니까요. 제가요 이런 콩가루 팥가루 집안에서 자란 놈입니다. 저 잘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고로 집안은 승희처럼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정석이죠. 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하하호호 거리는 편안한 가정이잖아요. 저는 그거 겪어보지 못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는데 승희 잘한 거 보고 가족 얘기하는 거 보고 아 그런 가족이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싶어서 승희가 더 좋아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정이 넘치는 가족 구성원들이신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삼촌도 밖에서 내려와서 한 가족처럼 지내다니 완전 리스펙트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비꼬는 것 같은 건 내 착각인 건가? 아니요. 저도 그런 따뜻한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요. 길거리에서 데려온 삼촌도 그렇게 잘해주셨다면서 사위는 백년 손님이니 더 끔찍이 여겨주실 것 아닙니까? 저도 귀한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며 오지랖 넓게 씩 웃어대는데 옆에 딸승이는 무슨 감정이 복받쳤던지 코끝이 빨개져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둘이 뭔가 얘기가 잘 맞춰져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었나 봅니다. 장단 맞추기 힘든 저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일단은 딸이 콩깍지가 씌웠으니 벗겨지기는 힘들다 여겨 예비사위의 손을 꼭 잡아주고 어깨를 안아주면서 앞으로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내 아들처럼 아껴주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 쪽에서 상견례 일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 집안이 탐탁치 않았던지 몇 번을 상견례 날짜를 잡고 뒤로 미루고 다시 취소하고 했다가 다시 잡기를 반복하며
저희를 애태웠습니다. 정확하게는 승희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어찌됐든 예비사위가 강력하게 나서서 이번에야말로 상견례 날짜를 받고 나서야 겨우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날짜를 받았음에도 이게 참 나가기가 꺼림칙하더라고요. 결국 잡히긴 했던지라 저희는 당시 어머니 아버지께서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서 상견례 자리에는 저랑 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족이니 훈이를 데리고 가야 하나 싶어서 나중에 별말 나오기 전에 소개는 해야 할 듯 싶었습니다만 막상 데리고 가자니 여간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도 경제적인 쪽에서 저희 집이 기우는데 혹시라도 평범하지 않은 삼촌을 데리고 나갔다가 괜스레 트집 잡혀서 딸이 고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고 딸 자식 결혼 2번 시켰다가는 정말 내 속이 아닐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당일 고민 끝에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셔서 훈이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저희 집 사정 다 알고 봉사활동을 취미로 하시는 은혜 가득한 이웃집 아주머니께 부탁드리고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니 참으로 밉살스런 안사돈과 얼굴에 권위주의가 쩔어있는 바깥사돈 양반이 근엄하게 있더라고요. 기선제압을 하려 했던 건지 오자마자 딸과 저를 위아래로 훑는데 저는 그대로 딴청을 부리며 일부러 모른 척 시선을 마주치질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아무 말 없이 한참이 지나고 음식이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진행되었는데 딱 나오는 첫 마디가 안사돈의 유난스러운 말이더군요. 너희 또래들보다 일찍 결혼하는 거 알지? 젊을수록 모으는 게 좋으니까 집 마련할 생각은 말고 우리랑 합가해서 살도록 해라. 있는 집이라 네가 버는 돈 없이도 경제적으로 잘 굴러가니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살림하고 손주 낳고 여자가 할 도리만 다 해준다면 크게 문제 삼진 않으마. 딸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눈치 받은 사위가 재빨리 입을 털며 어머님 저희 신혼집도 다 알아봤어요. 집 계약까지 거의 다 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지만 사부인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녀동남 외아들이 어디 부모를 두고 나가서 니들끼리 하하호호 살려고 해. 집 계약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니 땅에서 솟아나니 내가 처음에는 나 불편해서 분가시키려고 했는데 도저히 맘 편치 않아서 안 되겠더구나. 대신 니들 부담 느끼지 않게 예단이며 혼수며 다 생략시킬 테니 몸만 들어오도록 해라 며느리. 싫으면 난 이 결혼 허락 못할 것 같구나. 라고 딱 못을 박으니 곁에 있던 바깥 양반은 헛기침만 하고 있었고 저는 이미 안사돈한테는 무시당하는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저도 어디까지 참아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잖게 얘기를 하자니 한도 끝도 없이 선을 넘을 것 같고 안사돈도 보통이 아닌 게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격없이 하는 모양새가 아주 도끼가 바짝 오른 것 같았습니다. 예, 아무리 애미 없기 자랐기로 써니 어쩜 그렇게 공감력이 떨어지니? 같은 여자로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똑같이 낳아서 당해봐야 할 거냐? 뭐 말을 해도 저런 교양없고 무식한 여편네가 다 있던지 일단 한번 인내심을 갖고 사부인 그만하십시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라고만 기분 나쁜 얼굴로 티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배우지 못한 여편네가 기막힌 듯 명품 지갑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어머,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내 꼬라지 봐요. 아들 눈 뜨고 뺏기게 생겼나? 라고 대꾸를 하는데 아주 이게 콩가루 집안 인증을 하려는 건지 그렇게 합가 문제로 목소리가 커지자 사돈어른이 나서서 아주 작정을 하고 더 목소리를 드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좋은 자리에서 그런 말 할 거면 그만 일어나지. 나중에 나한테 따로 화풀이 하던가 해. 왜 애먼 아이들한테 그래? 작작 좀 해 당신도. 교양업 기술이 내가 이러니까 당신하고 무슨 얘기를 못하겠단 거야. 휙 손바닥 뒤집듯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을 번복하면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애시당초 분가시킬 생각을 하질 말던가. 하여간 진짜 정 떨어져. 에휴 참. 뭐? 정이 떨어져? 이제 와서 어디 고상한 척을 하고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모든 것을 사업하는 것처럼 고지고대로 할 수 있어 이 양반아. 그러니까 당신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소개시켜주는 명문가 교수들 다 치워버리고 내가 얘를 왜 택했는데. 사돈어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있는 집으로 시집 오면 어느 정도 내어줄 생각을 하셔야지. 거저 바라면 되겠습니까?
얘기를 듣자 하니 선을 넘다 못해 이건 싸우자는 것밖에 되질 않아서 저도 그 자리에서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쩌다 돈 많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눈에 배시는 게 없는가 본데 저희 아이는 그쪽보다 마음이 더 부자고요. 좀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아량도 있을 뿐더러 그렇다고 그쪽이 결코 만만하게 택하면 올 아이도 아니란 것만 알아두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아줌마 하는 모양새와 품위를 보니 왜 바깥 양반이 회사 일을 핑계로 바깥으로만 돌고 집에 안 들어왔는지 알 것 같군요. 부부싸움은 댁에 가서 하시고요. 저는 이런 집안에 귀한 내 딸 못 보내니 그쪽 아들 단속이나 잘하십시오.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당신네 같은 콩가루 집안에서 자란 아들 안타까움에 사위 삼아 주려고 했더니만 당신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당신 아들이 매달려도 안 되겠습니다. 자네도 잘 알아듣게 사람은 결이 같아야 함께 살 수 있고 그걸 흔히 끼리끼리라고 부르기도 하네. 자네 어머니가 함부로 못하는 명문가 교수들을 맞아야 자네 인생도 자네 부인도 편하게 살 수 있네. 내 말 명심하게나. 라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딸을 데리고 차에 태웠고 딸은 자신의 결혼이 엎어진 게 서럽고 슬펐는지 차 뒤에서 엉엉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제 맘도 아팠지만 도저히 저런 집에 시집 보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이건 집 팔짝 꼬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지 순순히 차에 탔지만 하염없이 감정을 내보였습니다. 저희가 집에 오니 옆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눈치를 채고는 조용히 아무것도 묻지 않고 훈이를 저희 집에다 인도해 주었는데 승희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고 통곡 소리가 연이어 나오자 훈이가 불안한 듯 밖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어쩌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훈이한테 그냥 승희 두라고 승희도 감정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안타깝게 여겼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승희는 방 안에서 나올 줄 모르며 회사도 가질 않고 바깥에 놓은 식사도 물리는 둥 점차 방에서 야유어 갔습니다. 힘이 없던지 점차 울음소리도 잦아들며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젊은 청춘 사랑의 열병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어 저는 그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만을 기다렸었더랬죠. 그런데 시금 전폐한 지 일주일 만에 승희가 결국은 쓰러져 버렸고 훈이와 제가 병원에 승희를 재빨리 옮기게 되었는데 소식을 어찌 접했던지 예비사위 녀석과 그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훈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중한 승희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사위와 그 식구들임을 알아챘고 원망이 그대로 분출되어 바깥사돈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승희가 이렇게 됐어. 우리 승희가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을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해. 우리 승희 울린 사람들 내가 다 무찔러 줄 거야. 내가 다 아프게 해줄 거야. 라고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변 병원 관계자도 일이 커지자 여기저기 말리러 오기 시작했고 사위도 당황해서 일단 자기 아버지로부터 훈이를 떼어내려고 완강하게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돈 어른이 멍한 채로 훈이를 유심히 보다가 이내 다른 사람들한테 제압당한 녀석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너 정훈이 맞지? 우리 정훈이. 내 동생 정훈이 맞지? 이게 대체 네가 여길 왜? 어떻게 여기 며느리랑 같이? 사돈 어른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느새 눈가에 눈물을 가득 메운 채 훈이 얼굴을 확실하게 더듬으며 뒷 목덜미와 몸 구석구석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을 확인하면서 자기가 찾던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사위가 술김에 허덕였던 소리가 기억나더라고요. 그 옛날 아버지가 평범하지 못한 동생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 동생과 외출해서 잊어버렸다고 했던 그 얘기가 불시에 떠오르며 설마 아니 훈이와 바깥사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훈이를 전부 살펴본 예비사돈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훈이를 안으며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하며 울음 섞인 한스러운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정훈아, 이놈아, 이 형을 용서해줘라. 너를 내 엄마한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저 돈 벌겠다고 사업 일으키겠다고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우리 부모님 결국 너 때문에 돌아가실 때 눈도 제대로 못 감고 돌아가셨다. 출생신고만 했더라도 실종신고하면 널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또한 참으로 미안해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어. 널 누구보다 잘 돌보고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정훈아. 이게 다 형 탓이야. 내 탓이다. 어쩌다가 보니 승희 때문에 온 병원은 순식간에 이산가족 상봉실이 되고야 말았고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버리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으로 맞아들였던 훈이가 알고 보니 한마디로 사돈의 친동생이었다는 기막힌 사실이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동일 DNA를 갖고 있어 형제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저는 박가사돈에게 훈이에 대해 명확하게 듣게 되었고 태어나면서 범상치 않아 휴시하다가 출생신고도 안 해 키우다가 몸이 성치 않아 며느리한테 한미천 떼주고 시동생 건사를 맡겼더니 결국 외출해서 시동생을 잃어버렸다는데 저는 안사돈의 성정을 보아하니 과연 진짜로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잃어버린 것인지 속내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밝혀진 증거도 없고 박가사돈도 그걸 의심 안 해본 것은 없으나 그 당시에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남질 않아서 일단은 유야무야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훈이조차도 정확하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사돈의 진실은 저 너머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다시 만났던 안사돈은 훈이를 보고 사색이 되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꾸어 저와 승희에게 귀한 대접을 하고 안면 싹 바꾸어 행동했지만 이미 속내를 들켜버렸는데 구린 향기가 가실 수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참으로 재미있는 게 박가사돈 어른은 그런 여자한테 무슨 미련이 남는 건지 여태 이혼 안 하고 산 게 대단한 지경이었고 대신 정 떨어지는 것은 어쩌지 못했던지 서로 별거를 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박가사돈은 훈이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어차피 제대로 잘 보살피지도 못하고 훈이 역시 저희 집에 있기를 바래서 여태까지 훈이를 잘 보살펴주고 앞으로도 잘 보살펴 줄 거라 믿는 그 대가로 승희에게 분가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었고 저희에게도 관리하고 있던 꼬마 빌딩을 한 채 주었습니다. 그 꼬마 빌딩은 그 옛날 안사돈이 시동생을 건사하겠다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장만했다는데 그게 지금 가격이 뛰어 몇십억 원이 되었으니 이런 걸 바라고 훈이를 보살폈던 것은 아니지만 주는 것을 마다하는 건 역시 도리는 아니었기에 야무지게 챙기고 그 월세로 좀 더 저희는 사돈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네요. 훈이는 나이를 먹었고 지능도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낮아서 그런지 친형에 대한 기억은 거의 까먹었는데 사돈 어른이 가져온 옛날 앨범 속 사진을 보면서 아, 나 형아랑 바다 갔었어 라던가 형아랑 물총 싸움 했어 라는 말을 하면서 기억을 조각조각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건 다 기억하면서 왜 안사돈이 자기와 같이 외출한 후 못 돌아왔는지 그 기억만은 입 밖에 내놓질 않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딸하고 사위도 결혼 후에도 여전히 훈이와 교류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며 사위는 새로 생긴 삼촌을 형이 동생 챙기듯이 잘 챙기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훈이도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새로 생긴 조카하고 금방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지금 훈이는 새로 태어날 식구를 기다리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훈이와 딸, 사위와 사돈 어른까지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게 제 꿈이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